예를 들어서 우리 소속 가수가 한 명 있으면 이 가수가 과거에 이제 학교 폭력을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학교 폭력 이슈가 터졌다고 치면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를 경찰에 일단 신고해서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인과관계가 사실인지 진실인지 저희한테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대신 그 글을 올렸던 사람을 찾아서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고, 그때 당시 학교를 같이 다녔던 뭐 친구들도 이야기를 해보고 정확한 증거가 있는지 상황도 한번 보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보고를 올리게 됩니다. 쉴드를 칠 것이냐 버릴 것이냐를 판단해야 되니까 그렇죠. 입장에서는. 그게 만약에 또 허위사실이라고 밝혀지면 고소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대중들은 이걸 안 보거든요. 요 앞에 요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이돌 출신 뭐 땡땡땡이 학교 폭력을 했대, 이건 다들 아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 뒤에 학교 폭력을 했는데 그게 허위사실로 밝혀져 가지고 범인이 이러이러한 처벌을 받았대, 이거는 사실 모르거든요. 대중들은 관심 있어 하는 분야도 아니고. 근데 요 앞에 체크 포인트, 그 학교 폭력을 했대 근데 허위사실이래, 이렇게 끝나버리면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재판이 길게 가가지고 검찰 가고 경찰 가고 무슨 자료 소명 내고 그럼 길어진단 말이에요. 거기서 진실이 밝혀진 거는 이미 늦었다는 거죠. 그렇죠. 상품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태평양 탐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태평양이라고 합니다. 뭐 탐정사무소라고 하면 불륜 이야기나 가사 문제를 많이 다루는 걸로 다들 알고 계신데, 근데 저희는 이제 산업 스파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크게는 두 가지로 하고 볼 수 있는데요. 반도체나 조선업에 있을 때는 도면 같은 걸 빼돌리는, 그러니까 회사의 중대한 기술 같은 것을 다른 경쟁 회사나 크게 보면 국가에 넘기는 것을 저희는 산업 스파이라고 보는 거고요. 작게 본다면 회사의 자그마한 비밀 같은 것들, 회사가 감춰서 이득이 될 만한 것들을 내부에서 외부로 빼는 그런 것들을 저희는 산업 스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보통 산업 스파이라고 생각하면은 저희가 뭐 뉴스에서 보잖아요. 뭐 삼성전자에서 재직하던 누가 중국의 어떤 기업으로 이직하기로 하면서 정보를 가져갔다. 보통 그래서 뭐 경찰이 뭐 수사를 하거나 검찰이 수사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탐정이 다루는 산업 스파이라고 하면은 뭐 어느 정도 수준인 거예요? 저희는 조선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20억대, 30억대도 있고요. 작게는 최근에 이슈가 터졌던 애견인 분이 이제 회사의 내부의 비밀들이 밖으로 새나가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은 한 1억, 2억 정도의 손해배상을 책정을 하고요. 퇴사자들이 계속 폭로를 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근데 그거에 관련해서 회사의 내부 정보잖아요. 그것도 저희는 산업 스파이라고 규정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련해가지고 의뢰인이 법률적인 고소나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증거를 모아주는 거거든요. 보통 경찰에 이렇게 신고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탐정에게까지 의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저희한테 찾아오는 경우는 증거가 일단 부족할 때입니다. 혹은 특정인이 특정 행동을 했다는 것이 확실치 않을 때, 예를 들어서 뭐 A가 B를 죽였다, 근데 그것을 내가 목격했다, 이건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근데 A가 B를 죽이는 걸 나는 보지 못했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다, 근데 내가 B와 굉장히 친한 관계라서 이것을 관해서 탐문을 의뢰하고 싶다, 그럼 저희를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선업 쪽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산업 스파이가? 사실 조선업이 시초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조선업이라는 것은 돈을 받고 시작하는 업이거든요. 예를 들어 건물을 올린다는 것은 건물이 다 지어진 후에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조선업이라는 것은 계약을 수주할 때 당시에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배값을 받고 시작합니다. 뭐 배 만든다는 게 1년, 2년 걸리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것보다 더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재값은 계속 오르는데 배 가격은 동일하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재값은 깎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임금 가격은 깎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중국 동포들, 고려인들, 이런 분들이 많이 현장에 옵니다. 근데 이 중국에 가면 도면을 사고 파는 암시장이 존재합니다. 어쨌든 도면을 받아야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 도면이나 뭐 기타 기술들을 중국으로 돌아가서 파는 행위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조선에서의 산업 스파이는 대부분 중국으로 도면이 유출되는 그런 경우가 제일 많은 거예요?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 기술을 만든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근데 옆에서 기술을 슬쩍 해서 해버리면 굉장히 쉬운 일이 되거든요. 중국이 한다기보다는요, 중국계 기업들이 도면들을 사고 파는 행위들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산업 스파이 같은 이런 범죄는 한번 유출이 되면은 사실 회복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불가능하죠. 그러면은 기술 유출을 했던 사람을 잡아서 처벌하는 것, 그것 말고는 이제 없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이들이 암시장에 가기 전에, 그러니까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그 부분을 막아야 합니다. 통신이 발달하다 보니까 도면 같은 것들을
텔레그램으로 많이 전송을 하는데 이들을 일망타진하는 게 제일 좋은 목표거든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아니죠. 사는 사람은 이들은 중국에 있기 때문에 접근이 안 됩니다. 이게 한 명이 파는 건 아니거든요. 뭐 용접하는 사람만 그 도면, 용접 도면만 파는 경우는 없거든요. 모터부터 시작해서 뭐 골조부터 시작해서 모든 팀에 한 명 내지 두 명씩을 넣어서 그 모든 도면을 가지고 장사를 해 먹겠다는 거거든요. 아, 그걸 다 모아야 배 한 척이 되니까. 그렇죠. 처음에 그런 기술 유출이 있었다는 의심을 이제 회사에서 먼저 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그 시점에 경찰에게 신고를 하는 것과 탐정에게 의뢰하는 것,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단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의심이잖아요. 수사가 안 들어가요. 아, 뭔가 아직 피해를 입은 게 아니니까? 그렇죠. 경찰은 피해를 입어야 수사를 합니다. 아무 증거도 없이 신고한다고 경찰은 받아주진 않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증거가 있어야 시작하는 건 아니거든요. 의뢰인의 말을 믿고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출발점이 일단 다른 거죠. 아, 그러네요. 이 산업 스파이 같은 경우는 피해가 발생해야 경찰에 접수를 하는 건데 이미 피해가 발생하면 그럼 다 게임 끝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범인을 잡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일단 피해를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렇죠. 그럼 탐정은 이제 의뢰인에게 일을 접수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 거는 대충 다 알고 있습니다. 산에 보안팀이 있기 때문에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뛰어다니지 마세요 이런 안전 관리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들어가서 그들과 통화돼야 됩니다. 산업 스파이를 잡기 위한 회사 사측의 스파이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계속 그들과 친해지고 또 그들을 용의군에서 어쨌든 지워야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아니다. 그래서 최종으로 남은 사람들을 골라내야 되기 때문에 그들과 굉장히 친해지는 작업이 일단 원 스텝이고요. 두 번째 스텝은 이제 그들의 뭐 통신기기나 머무른 숙소나 이런 곳을 살피는 겁니다. 중국으로 정보를 보내는 것은 뭐 텔레그램으로 요새는 그냥 보낼 수 있습니다만 전파기기를 이용하는 방식도 있거든요. 아니면 뭐 USB를 넘긴다던가. 근데 대개 그런 산업 스파이들의 숙소나 이런 데 가보면 컴퓨터가 휘황찬란합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있을 수 없는 컴퓨터들이 있는 거예요. 일할 때는 네. 일용직 근로자인데 네. 집에 가면 IT 업계예요. 네, 애플 기기들 막 많고 네. 그들이 가질 수 없는 수상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고요. 그런 식으로 용의자분을 추려서 저희는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 접근을 해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었으면 일단 용의선상에서 배제를 하겠죠. 네네. 근데 뭔가 있다. 느낌이 오면은 말 그대로 뭔가 실행이 있고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로 보내면 되는데 네네. 아주 강력한 의심으로 바뀌었어요. 네네네. 그럼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휴대폰을 열어보면 제일 쉬워요. 전문용어로 셀딱 간다고 하죠. 네, 모아놓고 야 이거 줘봐 이게 제일 쉬워요. 근데 그건 불가하니까 뭐 경찰도 아니고요. 계속 추궁을 하는 겁니다. 굿캅 배드캅이라고 하는데요. 한 명이 계속 때립니다. 이제 아니 때리는 게 물리적으로 때리는 거 아니에요. 표현이 네. 말로 때리는 거죠. 네, 산업 스파이다 너네 경찰에 신고할 거다. 우리 사측에서 이러이러한 피해 봤다. 그러면서 막 문서도 집어넣고 때론 필요할 때는 위협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 합니다. 책상을 뒤엎는다든지 이렇게 하다가 또 다른 한 명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달래는 거죠. 가족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라. 우리가 증거는 이미 다 확보했다. 그 컴퓨터 보면 일단은 뭐 하드 같은 거 포렌식 해보면 다 나오거든요. 보낸 정황들이. 그러니까 벌써 우린 이만큼 있다. 이쯤에서 적당히 타협하자.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뭐 보낸 정황 증거가 컴퓨터 쪽에 확실히 있다. 그럼 그냥 경찰로 보내는 게 제일 빠르죠. 근데 확실한 정황 증거가 없다 그러면 거르고 달래야 됩니다. 달래서 산업 스파이의 행동을 포기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포기를 시켰어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처벌받죠. 그 다음에 이제 네. 자백했으니까 이제 경찰로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수위는 좀 약해지겠죠. 저희가 알아냈을 때보다. 그게 이게 범인의 딜레마라고 내가 이야기를 안 하면 저 사람이 이야기할 개연성이 있거든요. 방을 일단 다 분리시켜 놓고 하는 거니까 내가 말을 안 하면 나만 강력한 처벌을 받는데 저 사람이 먼저 말을 하지 않을까? 이런 딜레마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먼저 말을 합니다. 본인들이. 그리고 그들이 뭐 대단한 악인이라고는 표현할 수 없어요. 순화한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들도 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도 어떻게 보면 또 노동자예요. 실제로 배를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작이 많이 돼서 추방 정도로 끝납니다. 명부에 등록을 시켜 놓습니다. 이 사람 취업이 이제 안 되는 거죠. 조선업이나 반도체는. 그런 식으로 끝이 납니다. 보통. 이게 조선도 이럴 거고 또 반도체도 이런 식인가요? 네, 똑같습니다. 반도체도. 주로 어떤 업종에서 많이 다루세요? 세금 관련해서 왕왕 의뢰가 오는데요. 우리나라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미국 탐정들과 많이 협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은닉 재산을 숨겨놓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국세청은 미국에 있는 사람의 국세 관련해서 정보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탐정이 많이 의뢰를 하거든요. 거꾸로 생각해보면요. 그러니까 뭐 영국 같은 데서 영국인이 한국에 산다고 생각하면 한국 탐정한테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아, 해외 국세청에서 네, 그렇죠. 한국에 있는 탐정에게 우리나라에 있는 그 자국민에 대한 걸 뒷조사를 해달라. 뒷조사라는 표현보다요. 국세 의무를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 확인 뭐 이런. 아, 그걸 외국 기관에서 이렇게 의뢰하기도 하는구나. 네, 그렇죠. 마찬가지 우리나라 국세청은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 나가서 살고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네. 특히 미국 탐정은 엄청난 전문직이거든요. 어떤 부실 기업이 보이면 공매도를 쳐가지고 그 부실 기업에 대한 부실 정보들을 확인시켜서 많은 사람들에 공표시키는 뭐 이런 경제 관련 탐정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국세청이 그 미국 탐정들에게 의뢰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성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금을 지금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네. 탐정이 또 이런 분야의 일도 할 수 있다는 건 또 오늘 처음 알게 됐네요. 그동안 제 영상에 나오셨던 분은 주로 이제 사람 찾고 그렇죠. 그런 것도 하죠. 저희도 하는데 요즘은 엔터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엔터요? 네. 거기도 뭔가 없지만 이제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엔터 업계에서는 소속 가수 누구와 누구가 사귄다 이런 사실들은 돈이 됩니다. 뭐 자기가 아는 기자들한테 슬쩍 흘려준다거나 자기가 아는 소스를 어떤 부분으로 제공을 해준다거나 그럼 또 주지만은 않을 거 아닙니까? 뭐 받는 게 있겠죠. 그런 걸 저희가 또 안에 내부 정보를 밖으로 흘린 자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기도 하고요. 엔터 업계는 환상을 만들어내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정 연예인이 환상적이어야 됩니다. 어떤 흠이 없는, 말하자면 정말 보석 같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메이킹하려면 덮어야 할 비밀들도 많고 내야 할 사실들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합니다. 엔터 회사에서 이 아티스트를 전면 내세우기 전에 뒷조사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은 아이돌 연령들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이유가 이들은 이제 학창 시절부터 이제 연습생이 들어가면서 말하자면 소위 틀에 박히게 되는 겁니다. 관리를 해왔다는 거죠, 어렸을 그렇죠. 때부터. 그렇게 관리를 해오면서 이 연습생은 돈입니다, 돈. 이 친구한테 돈을 얼마를 투자했고 내가 이후에 얼마를 벌어들여야 하는 의무 같은 게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손해를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영입하기 전에 저희가 조사를 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과거에 문제들은 없었는지,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작게는 뭐 성격은 어떠한지, 매니저한테는 어떻게 하는지, 빌린 돈은 없는지 뭐 이런 것까지 저희가 세세하게 작성을 해서 또 넘겨주고 그런 일들을 하거든요. 엔터업계에서 지금 정말 일을 못할 정도로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건 해결됐을 때를 기준으로 가장 컸던 수임료는 얼마였어요? 30억 받아봤습니다. 30억이요? 네.